제가 한국을 배신해서 한국 국적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말이 달려요. 헨리야, 한국에서 7년이나 사는데 왜 아직 한국 여권이 없어요? 다른 외국인 유튜버들은 결혼하고 영주권도 받았는데 왜 헨리는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세게 말해요. 한국 좋아한다면서 결국 떠났네. 그 말을 볼 때마다 답답해져요. 저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선택지 앞까지 도착하지 못해서거든요. 짧게 말하면 저는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요. 한국에서 7년 살았다는 숫자와 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쌓았다는 숫자는 전혀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있었고 학생 비자도 있었고 회사 일할 때도 취업 비자 있었고 모델 활동할 때는 또 다른 재료 자격이 있었어요. 제 여권에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게 남아 있는데 출입국 서류 안에서는 하나의 굳는 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비자 하나를 5년 붙들면은 자동으로 국적이 나오는 구조도 아니에요. 귀화와 영주권 거주 기간, 재료 자격, 소득 생활 기반에 따라 같이 달라져요. 그런데 제 현실은 계속 바뀌었어요. 비자가 바뀌고 일이 끊기고 해외 나가야 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처음부터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한동안 진짜 계산하면서 살았어요. 앞으로 몇 년만 더 버티면 된다. 이 회사에서는 계속 일하면 된다. 세금 내고 한국어 더 잘하고 서류 잘 보면은 언젠가는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으로 버텼고 비자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도 많았어요. 외국인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 그냥 직장을 잃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나라에 남을 이유까지 같이 잃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퇴사는 동장과 경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집, 주소, 인간관계,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문제였어요. 한 번은 출입국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전부 이렇게 펼쳐놓고 밤새 계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방송했고 한국 회사에서 일했고 명절에는 친구 가족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 생활은 이미 한국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이 위에 저는 늘 임시였어요. 그게 외국인으로 오래 살면은 가장 이상한 순간이에요. 마음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렸는데 서류는 계속 당신은 아직 잠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해외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일본에도 가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도 생겼고 일 때문에 움직여야 했고 다시 돌아오면 이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기 체류와 기여에서 중요한 건 그냥 한국을 몇 년 좋아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디에서 계속 살았는지 어떤 자격으로 있었는지 생활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사는 시간과 제도 안에서 인정되는 시간은 달랐어요. 그때 느껴가지고 사람은 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남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은 거구나.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모델과 방송 일을 정말 미친 듯이 잡으러 다녔어요. 오디션 있으면은 제명 갖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몇 분 짓고 들어온 날도 진짜 많았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나갔고 광고와 행사도 했고 화면으로 보면은 꽤 잘 풀리는 외국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꺼지면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됐어요. 어떤 다른 일이 있었고 어떤 다른 전화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에이전시는 저를 관리한다면서 정작 일을 없었을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외국인 모델은 대체할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대했고 연결이 없으면은 좋은 일은 늘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촬영이 취소되고 행사가 사라지고 외국인을 쓰던 프로그램도 멈췄어요.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남아서 먹고 살 방법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통장 잔액을 보면서 편의점에서 뭘 빼야 할지 진짜 계산했고 월세 날짜가 다가오면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방 안에서 카메라와 옷이 있었지만 냉장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 저를 보고 와 헨리야 잘 나갔네 라고 했지만 저는 다음 달 월세를 걱정했어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한테 있었고 다른 업종에서 아무 일이나 시작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남고 싶다는 마음을 컸는데 마음으로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되면 어떡하지? 한국에 남았다는 사실 하나를 지키려고 빛을 만들고 공간을 잃고 아무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거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두려움일까? 떠나면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할까봐, 다시 못 돌아올까봐, 다시 이미 만든 삶이 전부 사라질까봐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 질문이 정말 아팠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살아남으려면은 잠깐 다른 곳에서 기반을 만들어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말해요. 헨리야, 그럼 결혼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결혼은 재료 문제를 훨씬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은 가능한 길도 달라지고 정착 계획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자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영주권 때문에 결혼하고 한국에 남기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은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고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남겼다는 욕심 때문에 사랑을 거짓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연애를 했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은 서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어요. 출입국에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날짜가 나오지만 사랑에는 그런 날짜가 없잖아요. 올해 안에 결혼해야 재료가 변해진다는 이유로 결혼을 밀어붙였다면은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어도 제 자신을 존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국 국적을 원했지만 누군가를 국적으로 가는 문처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다른 외국인 유튜버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주저나 전문직이나 가족 배경을 통해 다른 길이 열렸어요. 그분들은 쉽게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인생과 노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권 출신이라 영어 교육적으로 비교적 분명한 길이 있는 사람도 있고 특정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방송과 모델 경험은 많았지만 그 경력은 화면에서는 화려해도 장기 재료 기반으로는 너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호주인은 지금도 댓글에서 헨리야,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면은 왜 안 돌아오냐, 그런 말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매일 생각해요.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적 1도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사는 것과 인생을 다시 옮기는 건 다른 일이에요. 관광객으로 돌아가는 건 가능해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월세를 내고 미래를 만들면서 오래 남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시 취업 비자를 찾고 제 경력에 맞는 회사를 찾고 그 회사가 외국인 채용과 서류를 감당할 위치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오래 이어져야 해요. 헨리야, 그냥 오면 됐잖아 라는 한마디 뒤에 몇 년짜리 위험이 숨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이 부분을 무조건 감싸고 싶진 않아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와서 일하고 소비하고 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좋아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래 남고 싶은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문이 갑자기 아주 좁아질 때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세금을 내고 오래 관계를 만들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 안정적인 회사, 높은 소득, 특정 전문성, 주작, 가족, 관계 같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더 중요해져요. 제도가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저도 알아요. 근데 국적과 영주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죠. 저도 그거 진짜 인정해요. 하지만 한국이 정말 좋은 외국인들을 오래 붙잡고 싶으면은 결혼 아니면 대기업 같은 몇 개 좁은 길만 바라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저를 특별 대우해 달라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놓친 기회가 진짜 많아요. 더 일찍 계획하고 감정만 믿지 말고 현실적인 경력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한국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국적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적은 금책임이고 심사도 필요해요. 다만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은 게 또 아니고 남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심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버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떠나서 다시 설 힘을 만들어요. 한국에서 7년 산 저는 한국 국적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 국적까지 가는 길을 끝내 연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정준의 대부분을 보냈고 한국어로 생각하는 순간도 생겼고 한국에서 사람을 사랑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났어요. 제 성격도 말투도 사람을 보내는 기준도 한국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 일과 경력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 억지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가짜 결혼으로 한국에 남거나 무너진 상태로 버티면서 한국 사랑을 그냥 증명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살아남고 더 강해지고 제 힘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권은 사랑의 증명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해도 그 나라에 남을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떠나 있어도 그 나라가 자기 인생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누구의 비자도 누구의 거짓 약속도 빌리지 않고 제 두 발로 오래 서 있기 위해 잠깐 다른 곳에서 지금 호주에서 버티는 중이에요. 제가 한국 국적을 안 받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을 너무 가볍게 선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